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20강의 별의 진화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별의 진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았었나 다시 한번 잠깐 우리 리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 HR도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 HR도. 자, HR도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래프였다. 별의 그래프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주계열성을 알게 되고 대각선 기억나시죠? 위에 있는 초고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 백색외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별이 자 탄생을 하고 그죠? 일생을 보내다가 소멸을 하게 된다라는 놀라운 별의 진화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처음에 별이 탄생해서 원시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탄생하는 단계에서 자, 진정한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려면 메인, 주계열이 돼야 되죠? 주계열성이 되는 이 과정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자, 그럼 잠깐 복습해보면 자, 원시별이 태어나는 장소가 머릿속에 좀 떠오르셔야 되는데 떠오르시죠? 티끌모아 별이다. 티끌모아 별이다. 그래서 자, 성운 중에서도 어두운 성운, 암흑성운 속에서 온도가 좀 낮고 밀도가 되게 높았던 부분들의 물질들이 뭉치면서 그죠? 자, 원시별을 형성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이때 에너지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중력 수축 에너지였었다. 중력으로 수축을 한다. 수축.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반지름은 작아지게 되고 밀도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이제 전 주계열성 단계를 거치면서 빛을 좀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계열성이 되면서 우리는 바로 뭐가 됐었다? 오케이. 진정한 별이 됐다. 진정한 별. 이때부터 수소, 그래요.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됐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자,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 하면, 원시별도 질량이 큰 게 있고요. 그죠? 원시별의 질량이 작은 것도 있다 보니까, 자, HR도 단을 안 그릴게요. 대각선으로 그렸을 때, 질량이 큰 원시별이 질량이 큰 주계열성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니까, 자,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에서 X축상의 변화, 바로 온도의 변화겠죠? 온도의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고, 질량이 작은 주계열은, 자,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작은 주계열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축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뭐 이런 정도가 우리가 핵심이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원시별의 탄생 과정에서. 됐죠? 자, 그런데 오늘은 배울 게 어떤 거냐면, 자, 주계열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계열성의 에너지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뭐라고요? 에너지원, 바로 수소 핵융합이다. 자, 근데 문제는 수소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붙어야 되잖아. 그죠? 조건이 있어야 되죠? 막 아무거나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건 아니니까. 온도가 높아야 되니까. 자, 표시할게요. 그래서 중심 온도라고 표현할까? 중심 온도. 자, 중심에서 일어난다. 꼭 잊지 마시고요. 중심 핵에서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주계열성 중심 핵에서 수핵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중심 온도가 얼마냐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될 때,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됐죠? 이때 수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된다. 이때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질량이 큰 것, 질량이 작은 것 상관없습니다. 질량이 크건 질량이 작은 건 동일하게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수핵 융합 반응도 사실은 어때요? 그죠? 질량이 좀 다르다. 중심 온도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핵 융합 반응도 사실은 어떻게 될까? 약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다르게 할 거지만 그 다르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음 강에서 다루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정리할 것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 자, 주계열성이 수소 핵 융합을 한다. 어디에서? 중심 핵에서. 자, 그래서 어떤 별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시험 문제에서요. 자, 중심 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한다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때는 주계열성이다. 그 주계열성의 특징이 뭐라고? 오케이.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가 주계열성이다. 그럼 중심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만약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면, 그럼 그때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중심에서, 이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 그때가 주계열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 주계열성은 자신의 일생에
90%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 꼭 리멤버, 기억해 주셔야 되죠. 꼭 기억을 한다. 자, 질량이 큰 것들, 질량이 작은 주기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수소 핵융합을 하고 어디에서? 중심 핵에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온도는 얼마가 된다고요? 1000만 도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800만 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1800만 도보다 온도가 높은 경우, 또 낮은 경우에는 반응이 약간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두 반응 모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배우기라고. 자, 지금 핵심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주기열성이라면 뭐라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됐죠? 그럼 중심 온도가 얼마가 넘어야 돼? 1000만 켈빈이 넘어야 되고 어디에서? 왜요? 중심 핵에서 수핵 융합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주기열성은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주기열성을 잠깐 보게 되면 이 크기가 있잖아. 크기. 됐죠? 그죠? 이 크기가 오케이. 일정합니다. 자, 또 일정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일정한 거 사실 아니고요. 자, 여기다 적어놓을게. 거의 일정해요. 자, 근데 시험 문제 가끔 나올 때 크기가 일정하다고 배웠는데 간혹가다 크기가 좀 변하는 경우가 나오걸랑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 누가? 주기열성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거 역시 뒤에서 반복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주기열성이라고 하는 이 별이 힘을 받을 거냐? 포스라는 힘을 받는데 자, 어떤 힘을 먼저 받을까요? 잠깐 가볼까요? 여기서. 그래, 원시별에서 주기열성이 될 때까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중력이라는 힘, 중력. 자, 그래서 이 별들은 중심으로 끌리는 중력을 받게 돼요, 중력. 됐지? 모든 별들은 자, 물질들이 중심으로 끌리는 중력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원시별에서 주기열까지 올 때는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요, 밀도는 증가하게 되고요, 온도는 높아졌던 거잖아, 그치? 자, 이제 주기열성부터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중력이 있지만 중력에 대응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자, 아까 얘기했지만 중심 온도가 어떻다? 높다. 적어볼게요. 중심의 온도가 높아요. 자, 그렇다면 중심 온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는 그렇지 낮다. 자, 그래서 표면 온도는 낮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을 구성하는 물질의 온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중심 온도는 되게 높고 막 뜨거우니까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고 표면 온도는 살짝 낮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기체들이 움직이면서 그죠? 그래? 기체 됐습니까? 무슨 차이? 그렇죠. 압력 차가 발생을 하게 된다. 됐습니까? 기체. 그래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어디에서 어디를 발생하냐면 별의 내부에서 바깥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별의 내부에서 바깥으로. 자, 중력은 어디를 향한다? 중심을 이렇게 향한다면 자, 내부에서는 바깥으로 이런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기체 온도 차이 때문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압력 차이엔 힘이 발생을 한다. 됐죠? 어렵지 않지? 그때 두 힘의 크기가 거의 같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기열성일 때는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둘 거야.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 됐죠? 그죠?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 자, 그럼 이제 크기가 거의 일정한 이 상태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름일까? 자, 일단 여러분 평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평형. 뭐 심의 평형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고체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별을 보게 되면 어때요? 고체는 아니잖아. 고체의 태양이 아니잖아. 기체나 액체 이런 거 아니까? 그러니까 유체라 그래, 유체. 근데 유체역학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평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역학 평형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좀 낯설지? 그죠? 낯설지만 외우셔야지 뭐. 자, 이름이 뭐라고요? 정역학 평형. 자, 한번 소리 내보세요. 살짝 정역학 평형. 아, 그래서 크기가 거의 일정한 상태를 우리 뭐라 한다?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른다.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르게 된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크기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됐죠? 그죠? 자,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거의 일정하니까 중력이 더 이상 어떻게 돼?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잖아. 잘, 그죠? 그럼 이제 중심에서는 바로 뭐죠?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어떻다?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 사랑의 에너지, 수소 핵융합 에너지는요. 자신의 온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현재 뭐냐면 주기열성이에요. 우리의 태양이 주기열성이다. 그럼 태양은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만들지는 않고 현재 그죠?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자신을 쓰는 건 아니고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거죠. 태양계. 그러다 보니까 태양계 행성들이 있고 우리가 생명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둔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공통적인 우리 특징을 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데, 우리 수명이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지? 말씀드렸지만, 수명. 자, 수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다? 진화 속도에 관련된 거죠.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느냐, 변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수명, 진화 속도를 결정하는 건, 자, 이제 암기 되셨죠? 그렇죠. 바로 힘이죠. 무슨 힘이다? 중력이다. 중력이 결정한다 말씀드렸어요. 중력. 자, 그러다 보니까 원시별에서 그치, 그죠?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될 때 질량이 큰 것들은 중력이 크니까, 그죠? 오케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렵지 않죠? 그러나 질량이 큰 것들에 비해 질량이 작은 것들은 중력이 좀만해서 무슨 시간? 긴 시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만들더라. 이해되죠? 그래서 쭉 오케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야. 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바로 주계열성은 이제 주계열성에서 자신의 일생의 90%를 보내게 되는데 질량이 큰 것들은 중심 온도가 높다 보니까 반응이 활발하겠지요. 반응이 활발하니까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도 많고 광도도 많고 됐죠? 그래서 당연히 밝은 거잖아. 얘는 상대적으로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량이 적으니까 광도가 작다 이런 얘기겠지 뭐. 자, 이건 활활 됐죠? 그죠? 중심에서 연료 소모율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좀 작죠? 그죠? 그래서 결국 수명이 좀 짧다. 누가? 질량이 큰 것들은. 됐죠?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바로 뭐다? 주계열성이다. 근데 영원히 주계열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젠 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죠? 됐죠? 그죠? 우리도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슬픈 얘기였다. 그죠? 언젠간 되돌아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 앞으로 한 1000년 후면 좋겠는데.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주계열도 돌아갈 겁니다. 자, 돌아갈 거예요. 질량이 작은 주계열도 돌아갈 거야.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냥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떻게 돼?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간다. 이 위치로. 됐죠? 그죠? 이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 HR 때 배우셨었죠? 주계열성이 대각선에 있었었고 그 위에 있던 것들이 뭐였었다? 거성이었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변해간다. 자,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 이후에는 자, 뭐로 간다? 그렇죠? 바로 거성으로 진화한다. 잊지 마세요. 거성. 자, 그런데 우리가 거성을 몇 가지로 배웠냐면 2가지로 배웠을 거야. 그래, 울트라 아주 큰 초거성이 있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초거성이 있고 됐죠? 두 번째는 무슨 거성이 있었어? 적색 거성이 있었을 거야. 됐죠? 초거성과 적색 거성이 있다. 자, 어떤 친구는 뭐로 갈까요? 그렇죠. 초거성으로 가고 어떤 친구는 적색 거성으로 가는데 오케이. 뭐가 달라서 이럴까요? 느낌 잡았을 것 같은데? 그래, 잡았네. 됐죠? 그죠? 질량이겠지. 질량이 결정을 하게 된다. 질량이 아주 큰 것들은 뭐로 간다? 초거성으로 가고요. 질량이 작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한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요 주계열성에서 어디로 가는 적색 거성으로 가고 있는 요 가운데 여행을 좀 보자 이런 얘기야. 됐지?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나? 자, 이제 그림 좀 잠깐 보시고요. 자, 일단 이걸 주계열성이라고 먼저 가정을 하게 되면 주계열성이야. 수소, 핵융합이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죠? 요 중심 핵에서 수핵융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가겠지만 헬륨. 질량이 큰 것들은 아주 빠르게 헬륨으로 변할 거고 그래서 수명이 짧고 질량이 작은 것들은 느리게 슬로우 그래서 수명이 길다. 됐죠? 자, anyway 어찌됐건 자, 이제 중심 핵이 전부 다 뭘로 변했다? 헬륨으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다. 됐죠? 중심핵이 헬륨으로 변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죠? 헬륨이에요. 헬륨. 자, 이제 그렇다면 됐지, 그지? 이 중심은 무슨 반응을 해야 되냐 하면, 그쵸? 이제는 자, 목표가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헬륨이 뭉쳐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게 되는데, 자,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식을 써보면 헬륨 3개가 뭉쳐서 이해됐습니까? 하나의 탄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헬륨의 융합 반응이 되는 거고 이때 반응 전이 질량이 컸기 때문에 반응 후에 뭐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이건 뭐 아인슈타인이니까 E는 MC 스퀘어 해가지고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헬륨의 융합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헬륨의 융합 반응을 하려면 문제는 조건이 있는 거지, 조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력해야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중심 온도가 1000만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안 된다. 꺼져라. 이런 얘기야. 중심 온도가 되게 높아야 되는 거야. 중심 온도가. 이유를 생각하면 이런 거죠.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가 1번이에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양성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뭉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뭉치는데 뽀뽀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둘이 어떻게 돼?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도가 넘으니까 합쳐진 거란 말이야. 근데 헬륨은 원자번호가 2번이잖아요. 헬륨 원자번호가 2번이니까 2번, 2번이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우리 전기력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그죠? 더 세지겠죠. 전화량이 2배? 2배가 됐으니까. 곱하면 어떻게 될까? 2 곱하기는 4배가 되겠네, 4배. 거기다 뭐 3개가 뭉친다고 했었으니까. 우리는 크게 보는 거니까, 대략. 됐죠? 그죠? 그럼 3, 4, 12. 12배 정도.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한 중심 온도가 1억 켈빈 정도가 돼야만 헬륨의 융합 반응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중심 온도를 1억 켈빈을 만들었어. 그리고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진정한 거성, 적색 거성, 뭐 초거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죠? 자, 적색 거성, 초거성이 돼야만 헬륨의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주결성을 떠나서 어디야? 거성으로 가는 그 사이의 단계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사이 단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제, 자, 수액 융합은 끝났습니다. 피니시, 엔드. 됐지?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헬륨들이 어떻게 돼? 이러한 반응을 해야 되지만, 바로 1억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 현재 중심 온도가 1000만도니까, 그지? 1억도가 되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방법이다. 그죠? 중력에 의해서 헬륨들이 수축을 할 거야. 쫓아오셨나요? 중력에 의해서 헬륨들이 수축을 하게 되고 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됐죠? 한번 적어볼게. 요 중심 온도가 그렇지 높아짐. 어렵지 않죠? 높아지게 되고 중심부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오케이. 아, 뭐야? 높아짐, 커짐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야. 됐지? 자, 그러면서 중심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중심 밀도도 높아지게 되면서 중심 온도가 쫙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서 뭐가 있다? 헬륨이 수축이 있다. 결과적으로 헬륨 수축. 자, 그럼 중심에서 헬륨이 수축을 하고 있다면 어느 단계라고요? 주결성은 떠났어요. 아직까지 거성은 못 갔어요. 이 사이에 있는 단계다. 주결성에서 거성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 사이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상상 못했던 그지 의외적인 일이 생긴다. 어떤 일이냐면 중심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둘러싼 외곽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껍질 부분. 중심을 둘러싼 껍질 부분, 요 각질 부분, 껍질 부분, 외곽 부분이 요 외곽 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이 전에는 온도가 1000만도를 높지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 외곽 부분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천천히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서 몇 도지? 그렇지. 1000만 켈빈을 넘어서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죠? 이 부분도 갑자기 어떻게 돼? 그지? 조건이 만족이 됐잖아. 무슨 조건이?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조건이 만족이 된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뭐가 생기냐면 수소 핵융합이 생기는 거야. 어디에서요? 중심을 둘러싼 그 외곽에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소각이라고 불러. 수소각. 하지만 정확히 중심부는 헬륨이 수축하죠. 주결성 아니에요. 오케이. 중심부에서 수액 융합 반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중심을 둘러싼 수소각에서 수소 핵 융합이 생기죠. 오케이.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표면과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되면 됐죠, 그죠? 자, 어때요? 자, 중심을 끌어당겼던 전에는 중력과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균형을 이뤄서 그죠? 정역학 평형 상태였었지만은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중심을 빼가고 바깥 부분을 보게 되면 됐죠, 그죠? 전보다 좀 질량이 줄었으니까 중력으로 끌어당긴 힘도 좀 줄 거예요. 근데 중심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지, 그지? 결국 그지? 누가? 그렇죠. 중력과 기체 압력차 힘. 제가 줄여볼게요. 중력과 기체 압력차 힘이니까 줄여서 기체 힘이라고 하지 뭐. 됐죠? 이게 동일한 크기를 갖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누가 커? 누가 커요? 아, 기체 힘이 크겠지. 그치? 중력보다 이제 기체 힘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발의 바깥 부분들은 기체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점점점 지저분하게 표시할게요. 커지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의 태양이 주계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맞지? 오케이. 우리의 태양도 언젠간 이런 운명을 맞을 거예요. 태양이 주계열성에서 머무는 수명이 대략 한 100억이래, 100억. 그러니까 인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인간의 나이 100살까지 산다면. 근데 지금 인간의 나이가 됐지, 그지? 자, 오케이. 100살이면 태양이 100억인데, 태양의 현재 나이는 한 45, 6억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중년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 오케이. 근데 앞으로 한 55억이 남은 거지. 그러니까 태양도 55억 년 후에는 이런 이제 운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기에. 자, 그러면서 점점점 밀어나게 되는데, 태양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면요. 커지다 보니까 태양이 안으로 수성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금성까지, 지구까지. 화성까지. 그래서 커졌을 때 어디다? 화성까지 커진다 그래요. 화성까지. 그러니까 지구도 현재의 위치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한 55억 년이 지나게 되면 지구도 이사를 가야죠. 그때까지 우리 인류의 후손이 있다면, 우리들이 있다면. 됐죠? 그죠? 영원한 건 없는 거잖아, 모든 게. 55억이라는 시간도 만약에 흘러가겠지. 언젠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지. 그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뭐로 간다? 거성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되셨죠? 거성. 자, 이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것들은요, 뭐로 가게 되냐면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면서 중심 온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왜? 헬륨의 융합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치, 적색 거성. 표면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제가 좀 적어볼게요. 그치,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 속에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표면 온도가. 표면이 너무 커지니까, 그지? 그런데 재미있게 광도는 약간 증가해요. 광도는 증가한다. 약간이라고 이렇게 했냐? 광도는 커짐. 자, 그래서 아까 큰 틀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질량이 작은 것들은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온도는 좀 낮아지게 되고요. 광도는 커지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광도 커진 이유는 표면적이 워낙 크니까. 우리 광도 L 기억나시죠? 월제곱, TN제곱, 4파이 월제곱, TN제곱.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자,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가는 이 단계 속에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있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광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적색 거성이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헬륨의 융합 반응을 못하고 헬륨들이 수축하면서 중심 온도를 높이게 되는 거지. 됐죠? 그죠? 이렇게. 그럼 질량이 아주 큰 것들은 어땠을까? 중심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또 어마어마한 기체 압력에 의해서 엄청 큰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지. 됐죠? 자, 물론 질량이 클수록 빠르게 진화를 하게 되고 질량이 작을수록 천천히 진화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결국 중심 온도가 몇 도가 됐다? 그렇죠. 1억 켈빈이 넘어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진정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성이 되는 거지 뭐. 초거성이나 적색 거성이 되는데 질량이 큰 것들은 그래요. 초거성이 되고요. 질량이 작은 것들은 뭐가 된다? 적색 거성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또 뭐랄까? 그렇죠. 헬륨들이 뭉치면서 탄소를 만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주계열성의 기간보다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겠지 뭐. 주계열성이 90%니까. 자, 짧은 이유 아시죠? 중심 온도도 높고 반응도 빨리 일어나니까 빠르게 탄소를 만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태양은 자, 우리가 중심에서 만들 수 있는 게 탄소까지예요. 그래서 자, 태양 전력의 질량을 갖는 것들은 적색 거성 이후에 바로 뭐가 되게 되냐 하면 그죠? 자, 중심에 탄소를 만들었어요. 탄소가 생성이 되고 자, 역시 자, 탄소의 융합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탄소의 융합 반응은 그죠? 원자번호 6번인 탄소들이 뭉치는 거잖아. 더 높은 온도여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편하게 뭐 10억 도라고 따집시다. 그럼 10억 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쭉 됐죠. 그죠? 탄소들이 다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는 절대 뭐 10억 도 정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 하면 됐죠? 그죠? 핵 반응은 끝났어요. 중력에 의해서 쭉 중력 수축하면서 중심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됐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오케이, 별은 팽창을 하게 되고 또다시 별이 좀 식게 되면 또 중력에 수축을 하게 되고 또다시 오케이, 팽창을 하게 되면서 잠깐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 밝기가 변하는 변광 단계를 거치게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변광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변광성.
자, 병광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울 거냐면 맨 뒤로 가시게 되면요, 우리가 은하를 다룰 때 아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병광성이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교재는 있고 어떤 교재는 없으니까 그냥 병광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정리해 줄 것. 됐죠, 그죠?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셨다면 됐죠, 그죠? 기억하시고 아니면 그냥. 자, 어쨌든 이렇게 병광 단계를 거치고 이제 마지막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서 계속 수축을 하죠. 바깥은 계속 멀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중심과 바깥은 이제 공간적인 거리가 아주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됐죠? 드디어 저기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서서히 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 온 것들은 어떻게 될까? 중심은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높아져요. 물론 그렇다고 탄소의 융합 반응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심 온도가 되게 높아지고 어마어마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어때요? 그죠? 크기가 작겠지, 그지? 그런 바로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바로 병광 단계를 거치면서 중심부는 바로 뭐가 된다? 백색 외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됐죠?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표면에서 좀 낮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다음에 서서히 식어가는 거지, 계속해서.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서서히 방출되는 거야. 헤어짐의 시간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헤어짐의 시간. 나무도 됐지, 그지? 나무의 몸과 나뭇잎이 헤어지듯이 뭐 이렇게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죠? 헤어짐의 시간. 그러면서 이제 밖의 것들은 우주로 돌아가는 거 다시. 물론 백색에서도 우주에 있지만 바깥으로 물질들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행성 형태의 뭐야? 성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다시 행성상 성운은 우주에 퍼져 있고 다시 또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데, 그죠? 어떤 하나의 뭐야? 역할을 하겠지, 그지? 그런 걸 보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뭐 그런 느낌도 들고, 하여튼 그래요, 그죠? 자, 이제 백색 외성은 뜨겁긴 뜨겁지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중력 수축도 이제 멈췄어. 수축할 곳이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반응은 생기지 않아요, 핵융합은.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천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심부에 있는 것들이 주로 탄소 혹은 산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뭐 다이아몬드 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이게 바로 백색 외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탄소 덩어리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작은 것들은 이러한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그 다음에 행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는 단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질량이 큰 초고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1억, 그쵸, 10억 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의 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탄소의 융합 반응을 하다 보니까,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반응이 또 일어나겠죠. 물론 탄소의 융합 반응은 헬륨의 융합 반응보다는 어떠실 것 같아요, 그죠? 더 반응, 그렇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반응이 얘네들이 일어나요.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다 결국 중심부에 뭐를 만드냐면, 기억하시는데, 원자번호 26번인 철을 만들어요. 철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철. 자, 철까지 만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철이 안정해. 그 원소 중에 가장 안정한 원소가 철이걸랑이야, 철. 그래서 철까지는 만들어내게 된다, 철. 그러니까 철이 끝이에요. 아무리 질량이 커도 온도 높일 수 있는데 안 돼, 그래도. 가장 안정한 게 철이기 때문에 철까지는 가능하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 이것들도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요. 그죠? 바깥은 바깥으로 어떻게 돼? 멀어지게. 헤어짐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거 좀 격렬하게 헤어지는 거야. 중심부는 중력 속에서 확 중심부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성자, 전자 같은 것들이 쭉 서로 밀고 들어오면서 그냥 뭉쳐버리는 거야. 그 양성자 플러스와 전자 마이너스 전기가 만나다 보니까 둘이 어떻게 돼? 전기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무슨 별이 된다? 중성자 별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죄송합니다. 이 중성자 별보다 질량이 더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더 강한 힘에 의해서 강한 힘에 의해서 더 많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조차도 빨아들이는 그 무시무시한 거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블랙홀. 블랙홀로 진화를 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블랙홀로 진화를 하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누구죠? 백색 외성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아까 행성상 성운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로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한순간에 격렬하게 빡 바깥으로 터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신성이라고 불러. 초신성이다. 자, 신성하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그죠?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아 이런 느낌 들죠? 그런 느낌이죠, 뭐. 예전에 뭐 낮에도 갑자기 별이 쫙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몇 달 동안이나.
그래서 옛날에 별이 태어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별이 태어나는 건 아니었던 거지. 이렇게 막판에 별이 빵 터지면서 우주 공간으로 이 쫙 물질이 뻗어나갔던 거. 죽음의 단계였었겠지, 그지? 근데 그때 뭐 초신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뭐 지구과학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붙인 이름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다.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결국 삶과 죽음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신성 때도 그죠? 어떨까? 자, 만약 우리가 핵 반응을 통해서만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면 우주에서 별이 만드는 원소는 누구죠? 철까지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신성 폭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냐면 무거운 것들이 쫙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무거운 원자 핵끼리 또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거운 원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금 같은 것들. 우라늄은 좀 완전 않겠지만, 그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우주에. 됐죠? 어쨌든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된다? 우주 공간으로 쫙쫙쫙 뿌려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그것들이 다시 어떻게 됐죠? 우주에 퍼져 있다가 새로운 별이 재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별의 진화를 배웠는데 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삶처럼, 그죠? 탄생과 소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케이, 계속 끊임없이 우주 공간에 원소들이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그죠? 어렵지 않으니까 교재 있으신 분들은 개념 확인하기 문제를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교재 없는 분들은 한번 적어가시면서 전체 틀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씩 그리시면서. 그닥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만나게 되냐면요. 자, 오늘 조금 헷갈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에서 다시 한번 살짝 깊게 복습이 좀 들어가면서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